안녕하세요. 이이코노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수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2월 정기토익 대비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RC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첫 번째는 어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토익 시험을 보려면 충분한 어휘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문장 구조를 모르는 상태면 문제를 다 읽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일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토익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일부만 읽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익히셔야지 토익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문장 구조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죠. 보기를 보니까요. A, B, C, D 대명사들만 쭉 있어요. There's, them, their, they. A번의 there's는 소유대명사라고 하죠. 소유대명사. 네. 그리고 them은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there은 소유격, they는 주격. 그래서 각각 대명사마다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죠. 주격인 대명사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만 와야 되고, 목적격인 대명사는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야 되죠. 소유격은 명사 앞에만 쓰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빈칸 앞쪽에 to contact, to 부정사가 있어요. 자, 문장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빈칸의 자리가 종속절 안에 있거나 또는 to 부정사 안에 있거나 또는 동명사나 분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에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자리에 어떤 품사를 쓸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종속절이나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안에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부정사, 투 컨택트 안에 빈칸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컨택트 뒤에 나오는 슈퍼바이저가 컨택트의 목적어가 되죠. 슈퍼바이저에게 연락한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대명사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소유격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C번의 대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속절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가로를 칠 것.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는 크게 두 종류로 풉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와 어울리는 전치사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 앞에 있는 단어와 어울리는 전치사를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쪽에 있는 동사 올더과 어울리는 전치사를 고르는 겁니다. 주문하다 올더는 물론 명령하다도 있죠. 근데 주문하다라는 뜻일 때는 order A from B 이렇게 잘 써요. 그래서 B로부터 B에게서 A를 주문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주문하면 얻게 되죠. 주문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얻게 된다라는 동사들이 전치사 from을 잘 씁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get A from B, B로부터 A를 얻는다 또는 receive A from B, B로부터 A를 받는다. 이런 동사들이 전치사 from 잘 쓰는 동사입니다. 거꾸로 전치사 to하고 쓰는 동사가 있어요. 전치사 to하고 쓰는 동사의 뜻은 일반적으로 얻다가 아니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to B 이렇게 해서요. 대표적인 주다가 이제 give가 있죠. give A to B, send 보내주다. send A to B, A를 B에게 보내준다. 또는 grant A to B, A를 B에게 수여한다. 그리고 submit 제출하다. 이런 동사들이 전치사 to랑 잘 쓰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올더라는 걸 봤으면 쉽게 전치사 from이 정답인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treadmill 뒤에 나온 his department부터 끝까지가 종속절인 형용사절이고요. 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나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서가 노을드 트랙으로부터 주문한 treadmill죠.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러닝머신 이렇게 되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면요. 넷다 대명사들이 돼요. 그래서 everybody, 모두, those, those라는 대명사 뒤에 오브가 나오면, 전치사 오브가 나오면 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both는 둘 다,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이고요. 넷다 다 대명사인데 이때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처럼 대명사 뒤에 오브가 나왔죠. 오브가 나오고 더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더 대신에 소유격이 나올 때
소유격이 나올 때 잘 쓰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all, most, some, any, many, 그리고 few, a few, several, 또 그 이외에도 both, either 이런 것들이 잘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both예요. 물론 those 뒤에 of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both가 그럴 때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스 트웨니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assured her,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보스를 집어넣으면 이제 어드바이저들 둘 다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해석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C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D번의 each other은 주어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죠. 4번 문제는 A, B, C, D를 보니까요. A하고 D번은 동사예요. B, C는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동사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동사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할 때는요.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payments made. made는 과거분사죠. After 6 p.m. Friday blank placed on hold with a pending status until an additional late fee is paid. 자, 요 뒤에 is paid라는 동사가 있는데 중간에 until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거고요.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is 아니면 will be가 정답일 겁니다. 근데 주어가 뭐야? payments, 복수네. 주어가 복수일 때는 복수 동사 써야 되죠. A번의 is는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D번의 will be가 정답이 되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A, B, C, D를 보는 순간 A번의 but also는 자, not only하고 잘 쓰는 구문이죠. not only A but also B.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but also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not only가 있을 때 정답이 되는 거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 접사고요. such as는 예를 들면이라는 전치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에서 please include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you can be notified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따라서 문장에 접사가 필요하겠죠. 접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번의 but과 C번의 so that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ut also가 나올 때 앞에 not only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not only가 앞에 없어요. 그러면 A번의 but also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C번의 so that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so that이라는 부사절 접사는 지금처럼 조동사 will, can, may가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조동사 will, can, may가 있는 종속절에 부사절에 접사 뭐 쓸까요? 라고 했을 때 so that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품사 문제입니다. A번에 concern 걱정시키다 동사도 있고요. 걱정, 우려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concerns 똑같죠? 동사나 명사.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로 참 잘 쓰입니다. ing의 ing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치사 중에 하나예요. concerned는 그냥 과거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transcript 다음에 of Miss Truvia's announcement 나오고 빈칸 나오고 더 명사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일 적당한 것은 그거는 동사는 아니겠죠. 왜? 동사는 뒤에 has been emailed가 나왔으니까 동사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명사는요. 명사도 안 쓰죠. 이미 앞에도 명사가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으면 영어에서는 품사 배열상 명사가 또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앞뒤로 명사가 있을 때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치사인 컨서닝을 써도 되고 그냥 현재 분사인 컨서닝을 써도 돼요. 이게 전치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당연히 C밖에 안 돼요. 자, 7번 문제로 가죠. 7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고요. A번에 finding, 동명사나 현재 분사. find는 동사죠. finds도 동사고요. found는 과거 동사 또는 과거 분사. 물론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죠. 그래서 뭐 그냥 동사일 수도 있어요. 설립하다. 자, 일단 빈칸에 동사 쓸지 안 쓸지 빨리 결정하셔야 되죠. 빈칸 앞에 뭐가 있죠?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동사들은 다 뺍니다.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왔어요? unacceptable replacement.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빈칸 오고 관사인 어나 더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빈칸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영어에서는 동명사 이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따라서 동명사 finding이 정답이다. 그냥 외워두세요. 전치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관사인 어나 더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답은 항상 동명사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A, B, C, D 넷다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A, B, C, D 넷다 접속사. 근데 이 넷다 접속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진짜 접속사가 아니라 가짜 접속사예요. 가짜 접속사라는 얘기는 역할만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실제 품사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품사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번의 whenever는 부사고요. B, C, D의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짜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또 쓸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속한 종속절 안에서 대명사나 부사 또는 형용사 자기의 실제 품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가짜 접속사들은 실제 품사가 부사, 대명사, 형용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 다 가짜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대명사 아니면 부사를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종속절에서 데이가 주어죠. wish가 동사고요. 투부정사 to discuss부터 끝까지가 wish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payroll issue는 discuss라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종속절에 대명사가 필요할 것이다, 안 필요할 것이다? 안 필요할 것이다. 왜? 대명사가 필요할 땐 대명사가 할 역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이미 주어는 데이죠. 목적어는 wish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전체죠. 그리고 다시 투부정사 디스커스의 목적어는 payroll issue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할 역할이 없어요. 따라서 B, C, D는 다 오답입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 되는 거야?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부사는 어차피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완벽한 문장 구조에서 부사는 써도 되지만 대명사는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번에 whenever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 가짜 접속사의 진짜 품사들을 알고 있는 게 문장 구조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토익 문제를 풀 때 금세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죠. 9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죠. A번에 establish 설립하다 동사, B번도 동사네요. C번에 establishing은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되겠죠. D번에 established는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가 될 겁니다. 자, 빈칸의 위치를 봤더니요. 앞에 on이 있고요. 뒤에 CL 비즈니스란 명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형용사고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명사 앞에 현재 분사 쓸까요? 과거 분사 쓸까요?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토익 시험에 이전에 나왔던 걸 정답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stablishing과 established 이 분사들 중에서 토익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established입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명사 앞에 정답으로 나왔던 분사들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stablished 말고
과거분사 중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것들 보면요. 대표적인 게 accomplished, 유명한 noted, 이것도 유명한 recognized, 유명한 인정받는 이런 것들. 반면에 establishing처럼 ing로 끝나는 것들은요. 시험에 나온 거 대표적인 게 remaining, 남아있는, challenging, 어려운, 도전적인, challenging, G-I-N-G, 그 다음에 missing, 잃어버린, 분실한, 또는 demanding, 까다로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토익 책을 갖고 있다면 분사편을 보세요. 분사편에 보면 뭐 형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사 또는 자주 쓰이는 분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established의 뜻은 기존에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도 역시 품사 문제. validity, ity로 끝나는 것들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validate, 확인하다. at로 끝나는 것들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valid, 이게 유효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validating은 동사에다 ing 붙였죠. 그래서 혹시 validate가 동사인지 모르는 분들은 D번에 validating을 보고서 원래 ing는 동사에다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B번에 validate가 동사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의 자리가 is no longer, no longer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라는 not any longer 과 똑같은 부사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앞에 보면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보호인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답은 C번에 valid가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쓸까요? 명사 쓸까요? 물어보면 잘 모르면 형용사 고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정답이에요.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보기를 보는 순간 the fact that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이 that은 명사절 접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the fact가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이게 주어란 얘기죠. 문장에. 그래서 the fact 다음에 that 명사절 나오면요. 이게 끝나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때 the fact that 이렇게 쓰는 거고요. in order for은 in order 다음에 원래 투부정사가 나와요. in order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근데 in order for 이렇게 나오면 for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해석 자체가 명사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란 전치사 수거입니다.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 라는 부사고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품사가 뭔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쉼표가 찍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A번에 the fact 대절은 안 돼요. 그죠? 구조가 대절이 끝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면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총 2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 동사가 projected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속사가 있는 in the fact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B번에 in order for은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명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건 좋은데 그 뒤에 투부정사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쉼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미스터 베니슨 앞에 들어가야 될 품사 고르는 건데 이거는 전치사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쉼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주어 동사가 될 겁니다. 따라서 C번의 according to가 정답이죠. 12번 문제로 넘어가죠. 12번 문제는 자, A번에 reside, 거주하다, 동사고요. resident, 이거는요, 거주민, 주민이라는 명사예요. residential은 거주의, 형용사고요. residence는 저택이라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소유격 뒤에 있으니까 명사겠죠. 따라서 resident, 주민이라든가 또는 residence, 저택이에요. 그럼
너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저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갖고는 모르겠죠. against inclement weather. inclement weather라면 험악한 날씨, 굳은 날씨로부터 너의 저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너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 홈스. 이거는 회사 이름이겠죠. 홈스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집과 관련된 회사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offer an exclusive weatherproofing service. weatherproofing 서비스는 그 여러분들 proof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waterproof 하면 방수, 그죠? 그리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bleedproof 이러면은 방탄 조끼가 돼요. 방탄 조끼 할 때 방탄. weatherproof 하면 날씨로부터 막아준다는 얘기겠죠. 날씨로부터 막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레지던스가 적당하겠죠. 주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굳은 날씨로부터 집을 보호하겠죠.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는요. 부사 어휘 문제예요. rarely, 드물게.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just는 막, 단지. rather는 다소. 해석해서 푸셔야 되는데요. 파이낸싱 부서가 딜리버리 회사와 말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should arrive before noon tomorrow.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상 뭐가 좋겠어요? 배달 회사에 막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내일 오전 전에 도착할 것이다가 제일 좋겠죠. 따라서 just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건 문제를 푸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1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14번 문제. A번의 in case, 부사절 접사입니다. 뭐뭐인 경우에. although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절 접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C번의 except는 전치사예요. 뭐뭇을 제외하고. likewise, 이거는 부사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부사. 그래서 지금 보면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쉼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사절 접속사를 써야 되고요. 부사절 접속사는 A하고 B밖에 없다고 그랬죠?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용 자체가 고객이 have access to unlimited sample, 무제한의 샘플을 이용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샘플을 이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뒤쪽에서는 빈샵은 ask, 요청한다. 모든 사람이 be considerate, 사려가 깊을 것을 말이다. 그리고 limit the amount they take, 그들이 가져가는 양을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니까. 앞에서는 무제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제한해달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좀 안 맞죠? 따라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although가 제일 적당할 거예요. 앞뒤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에 그때 잘 쓰는 접사가 although, though 또는 even though, unless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B번의 although가 좋겠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A번의 whoever, 가짜 접사예요. 가짜 접사.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is permitted가 동사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동사가 없어요. accompanied는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unless라는 부사절 접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서 분사구문 또는 부사인 분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짜 접사. 그래서 오답일 거고. somebody는 대명사죠. other이라는 단어가 혼자 쓰이면은요 항상 형용사예요. other이 대명사가 되려면 앞에 on을 붙이거나 on another 그 다음에 아니면 the를 붙여서 the other, 아니면 other를 복수 형태로 써서 others, 이렇게 쓸 때가 대명사고요. other이 혼자만 오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아니고요. no one은 아무도 아니다라는 대명사죠. 따라서 정답은 somebody 아니면 no one이에요. 해석해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somebody는 집어넣으면 누군가가 허락받습니다고요. no one은 아무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뭐를? 3층에 들어오는 것을 말입니다. unless accompanied by an employee with an ID badge.
신분증을 갖고 있는 직원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무도 못 들어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D번의 노원이 정답이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번의 innovatively 부사죠. LI로 끝났으니까 혁신적으로. B번의 innovative, TIV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혁신적인. innovate, AT로 끝나면 동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동사입니다. 혁신시키다. 마지막에 innovator는 동사에다 OR 붙이면 사람 명사죠. 혁신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사, 형용사, 동사, 명사가 있거든요. 앞에 뭐가 있어요? 더라는 관사가 있고요. 뒤에는 strategy, 전략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되겠죠. 따라서 B번의 innovative가 정답일 겁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 수거라고 그랬죠. B번의 prior to 뭐뭐 이전에 라는 역시 전치사 수거입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 역시 전치사고요. alongside는 뭐뭐와 함께 라는 역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장 구조는 이제 넷 다 전치사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요.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 문제 풀 때 앞에 지금처럼 1hour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 1시간은 기간이죠. 1시간이란 기간. 그러니까 1시간, 하루, 일주일, 뭐 2주일, 석 달, 4년 이런 것들 다 기간이거든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전치사 뭐 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때 제일 잘 쓰이는 전치사가 before, after예요. before하고 after.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before하고 after는 없죠. 근데 뭐가 있냐면 before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수거가 있어요. 그게 뭐야? prior to, 뭐뭐 전에.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토익 문제에서 지금처럼 풀 때는 이제 어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어휘 문제에서는 각각의 어휘들이 어떤 상황에서 잘 쓰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hour, 죄송합니다. 1hour prior to the meeting 하면 회의 1시간 전에 라는 뜻입니다. 18번 문제로 가죠. 자, to specify, to 부정사죠. to specific은 구체적인, 명확한 형용사고요. specifying은 분사 아니면 동명사예요. 그리고 specifically는 부사죠. 구체적으로. 자, 그럼 빈칸에 어떤 품사 쓸까요? 이거잖아요. The order received. 주문 영수증. 주어죠.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빈칸 나오고 뒤에 동사 note가 나와요. note는 쓰다 또는 쓰여 있다, 명시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쓰여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주어가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영수증에는 쓰여 있습니다. 추가 배달 시간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뭐다? 그렇죠. 부사죠. D번의 specifically. 19번 문제 계속해서 합니다. A번의 circumstances, 상황이라는 명사예요. 복수 형태네요. 그런데 circumstantial은 AL로 끝났죠. 이렇게 AL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상황의. D번의 circumstantially는 LY로 끝났으니까 부사. D번의 circumstance는 명사예요. 대신 단수형이죠.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빈칸 앞에 all이에요. all은 대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all이 형용사일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하나는 복수 아니면 또 하나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나와요. 따라서 circumstance가 만약에 불가산 명사라면 당연히 D본을 써야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 형태인 circumstances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circumstance는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따라서 all 뒤에는 circumstance가 복수 형태로 나와야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리스트는 나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가이드는 모든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를 봤더니요. A번에 fail 동사죠. B번도 동사예요. are failing. C번의 failure는 실패라는 명사입니다. D번에 had failed 동사죠. 과거 완료. 그래서 일단 동사 쓸지 명사 쓸지부터 결정할까요? The Bangkok factory that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형용사를 시작하는 거죠. That just stopped production of parts blank to consider the shrinking demand for luxury cars in Thailand. 자, 문장에 가짜 접사인 that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요. 그러면 접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한데 동사가 stop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동사를 써야 돼요. 그리고 that부터 parts까지가 형용사절, 관계사절입니다. Bangkok factory 다음에 이제 빈칸의 단어가 factory에 대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ctory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A번에 fail은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복수 동사입니다. B번에 are failing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동사죠.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가 단수일 때도 쓸 수 있는 동사는 과거 완료형인 had failed밖에 없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그 토익 시험에 대한 특징만 알면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특징은 저희 학원에서 매달 지금 제공하고 있는 토익 예상 대비 문제를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몇십 회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시면 쉽게 토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영어 기초가 약한 분들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문장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